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저는 페미묻다 진행을 맡고 있는 언론개혁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는 서점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2주만에. 네, 네, 저희가 계속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생겨서 지난주에 또 한번 공지 드리긴 했죠. 그래서 쉬고 네, 한 주 후에 또 찾아왔습니다. 네. 늘 일이 있어요. 네, 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 대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저요? 2주 동안. 대선 때문에 좀 바빴던 네. 것 같아요. 저희가 바쁘셨어요? 연대하고 있는 단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정책 또 대선이니까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제안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내는데 이번에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곳에서 저희 단체 개별 포함해서 3개가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했습니다. 바쁘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정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거의 없고 그냥 뭐 볼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정책 공약집을 안 냈어요. 아직도 안 나왔나요? 네네, 아직 안 나고 그냥 국힘, 발표만 하고 있는 거. 네, 개별적으로 발표만 하고 있는 거고 국힘만 오늘 어젠가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나온대요. 전체 공약집이. 공약집이. 그래서 그 전체를 봐야 알 수 네. 있다라는 건데 뭐 국힘은 뭐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언론 노조를 때려잡겠다 이런 그런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그러면 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그냥? 저희는 없습니다. 없군요. 네. 아직은. 저희는 없고 하지만 국힘에서 늘 거론됩니다. 언론개혁 10년대라는데 이렇게 아주 저희는 불순한 억울하지만. 곳이다. 그쵸. 좌파 단체다 이렇게. 좌파 단체다. 어쨌든 네 좌파 단체와 함께하는 서대발표는 뭐 무슨 일 있었어요? 저희는 뭐 2주 동안 그 PD님 상 당하셔서 네. 네 그것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네 사실 2주 동안 뭐 했지? 기억은 안 나는데 늘 바빠. 늘 일은 많다 정말. PD님 상이라고 하면 제작자가 죽은 줄 안다고 또 개그를 치시는데 PD님의 어머님이 들어가셨고요. 무친상. 예.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개그를 치시나요? 참 그래요. 네. 어쨌든 피디님이 참 이상한 사람. 이게 재밌는 건지 재미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짤로 토론회가 너무 보기 네. 싫은 거예요. 저도요. 계속 짤로 그래도 보긴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짧게 잘라놓은 걸로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걸 내가 왜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괴감이 들고 보는 사람이 자괴감 드는 토론에. 그죠. 막 그래서 요새 막 옛날에 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시기에 또 토론했던 이회창 그때 풍경이 토론 그런 게 막 뜨더라고 알고리즘으로 옛날엔 이렇게 토론이 품격이 있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참 막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그때 보면서 이게 무슨 토론이야? 이게 뭐야? 말했는데 네. 이거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대요. 10초 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야? 10초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 너무 싫어 진짜. 그래서 네, 어쨌든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럼 뭔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뭔가 서로 달라도 옛날에는 그래도 대화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나?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TV 토론에 대해서 좀 뭔가 큰 개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큰 방향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뭔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방향이. 네. 뭐가 잘못됐지를 따져봤거든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근데 저희도 방식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이거는 방식만이 문제는 아니다. 총체적으로 문제다 그냥. 그냥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닌데.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TV 토론이 3개밖에 없기도 해요. 그게 문제라는 걸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해야만 하는 3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근데 원래 언론사들이 주최하거나 그런 걸 좀 더 자율적으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는 건데 이게 왜 없냐? 왜 없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안 받았기 때문이죠. 네. 이재명 후보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게 되게 전형적인 전략이죠. 그러니까 많이 노출될수록. 우세한 사람이 쓰는 전략으로 가능하면 안 하는. 그렇죠. 최대한으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략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리스크를 줄인다. 맞아요. 최대한 줄인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는다. 그런 기회로 TV 토론회를 삼는다가 아니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나는 공격받을 테니까 방어한다. 이렇게만 되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고 그리고 토론 자체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세할 때는 거의 그런 걸로. 그러니까 방식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후보들 태도도 딱 그런 거 토론하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방식을 바꾼다고 그 개인들이 뭐 토론할 것도 아닌데 본인이 하는 말이 팩트 체크가 되고 틀렸다라는 걸 알지만 난 이걸 그대로 말한다 이런 거잖아요. 난 화제만 끌 거다. 그러니까 이미지만 살릴 거다. 그게 너무 팩트 체크 문제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또 특히 이준석 후보나 이런 양반들이 팩트 체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느낌? 근데 그리고 팩트 체크가 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진행자가 누군가가 보내줬어. 이게 그 후보가 한 말이 틀렸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진행자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후보님 그 아까 말씀하신 거가 이렇게 팩트 체크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한 사람한테 물리면 그게 팩트 체크가 한 사람한테 물리면 그 진행자가 불공정하게 사회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줘야지. 근데 그건 국민들이 그걸 권리잖아요. 어쨌든 똑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공정성인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특정 후보에게 계속 뭔가 지적을 하는 게 이거 자체가 뭔가 이렇게 그를 비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영국 후보는 틀린 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갔는데 이준석한테만 10개밖에 또 참여자가 팩트를 얘기하면 될 텐데 참. 그죠? 그걸 하지 않는 후보인 거잖아요. 팩트를 하지 않는 얘기하면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했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토론회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받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후보들이 토론할 자세 가지고 있느냐 이걸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토론회를 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또 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 3개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정해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선 토론회가 지난 한 2주 동안 제일 큰 사람들의 관심과 이슈였던 것 같고 저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토론을 잘해서 또 호감이 되거나 아니면 토론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하나 싶어가지고 다시 요즘 많은 마음들의 변화가 있으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주로 대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전부 시작을 대선이 이제 코앞에 있으니 다른 주제도 있지만 오늘은 좀 대선에 집중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러시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좀 당별로 일단 조금 살펴볼 것들이 있으면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먼저 우리는 아니죠. 우리가 아니라 기호 1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네.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 촬영할 때 얘기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출산 가산점제 이 여파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에 드디어 논란이 된 이후에 드디어 여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에 대한 강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 유의미한 거는 국가폭력에 그때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국가 통계 시스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번에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건 좀 유의미한 것 같고 그리고 여성이 안전한 나라는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는데 뭐 별다른 특색이 있는 그런 건 없고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책도 들어갔는데 이것도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처벌 강화하고 뭐 협력 체계를 고도화해서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탐지 기술 지원 이런 것도 하겠다.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일하기 좋은 사회 실현에서는 이게 이제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공공기관 성별 평등 지표 적극 반영하겠다. 뭐 이런 정도를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건데 사실 크게 넓게 보면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런 정책 자체는 뭐 기존에 해오던 것의 반복이고 뭔가 새롭게 고민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요. 쫓겨서 하면 이렇게 된다. 새롭게 뭔가 지금 시점에 맞는 그리고 광장에서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을 때 그 후에 온 대선이면 조금 더 다양한 의제들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좀 반복 같다. 뭐 후자는 또 예전에 또 정책보다 훨씬 후퇴했다라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자료집에 있던 예전 뺏겼나? 자료집에 있던 거 이제 긁어와서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네. 지금 그걸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 정책이라고 하는 걸 조심하잖아요. 아예 맞아요. 그냥. 그게 너무 문제적인 거. 그렇죠. 핵심인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여파가 없었으면 과연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가 이제 핵심인 건데 그 시기에 어떤 의제를 던지냐, 어떤 정책을 던지냐가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 정책이나 아니면 젠더 정책 관련해서 핵심이 뭐냐?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동의 강간 가 차별금지법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다 유보적인 입장을 맞아요.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오늘 뭐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뭐 할 일을 없을 거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요구적인 걸 넘어서 지금 아예 안 하겠다는 걸 천명을 하셨어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네. 특히 이제 기독교를 믿으시는 몇몇 믿으시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아니 기독교 믿는 거랑 차별금지법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뭐랄까 그러면 극우적인 그런 그런 인식 가지고 계시는 그 분이 그 당내에 그 분들은 차별금지법 안 한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들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몇 번 이제 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으로 그쵸. 계속 지금 조사는 되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괴리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세력화되어 있는 어쨌든 주도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우리 사회의 주도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지도층의 뭐 이런 쉽게 얘기하면 지도층의 인식이 그런 인식과 그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냥 일반 시민들과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돌파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특히 여론조사도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차별금지법은 80%가 뭐야? 90% 육박한 비율이 차별금지법은 제정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정치권에서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00명을 만들어서 저 동의한다니까?
제 요새 어디 갈 때마다 말씀 500명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 완전한 그 뭐야 연동 비례대표제. 저는 그거를 꿈꾸는 사람이어서 그러면 500명이 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500명 만들지는 좀 더 고민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히려 축소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후보도 있잖아요. 김문수 그래요? 후보가 10% 줄인다고 했을걸요, 이번에? 그러면 김문수 후보부터 줄이면 되겠네요? 국회의원을 10명 빼는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되겠다. 그럼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솔선수범해서 먼저 줄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판단하자 그러면 어떠신가요? 김문수 후보 방법이 있긴 했네요. 내가 10명을 줄이고 너무 말도 안 돼 이렇게만 사고했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기서 거죠. 떼면 되는 거네. 그래서 그걸 시행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고. 네, 저는 뭐 국회의원 줄인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네. 되게 적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수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해가 나오는 거는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정리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건 하지 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협약하고. 근데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걸 주장하면 청렴해 보인다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뭔가 내려놓는 그런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렇죠. 특권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혐오에 기반한 거라고 보는데 정치인에 대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사회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요거에 기대서 던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정치인 줄인다. 뭐 이를테면 뭐 기초 자치에서 뭐 구의원들 없앤다. 막 이런 얘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거는 저는 우리의 그런 대표성을 축소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 일단 그런 입장. 근데 국회의원들 줄이는 그거 여론이 더 많지 않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빠지면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가 정한다는 것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장수현님이 정하는 거에 동의. 여러분 이렇게 좀 우리는 좀 정해주시면 얘기할 수 있다. 우리 펠리문다 보시는 분들 이렇게 통일해 주시 감사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통일 좀 해주시고요.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으로. 네, 너무 그래요. 너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국힘에서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얘기를 또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이슈들, 정책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연결되는 문제인 건데, 이 출산 가산점제 이후에 여성 공약을 발표했고, 급하게 발표했고. 그것도 진짜 여성계에서 엄청 얘기해서 맞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여성 단체들이 이제 찾아갔죠. 지금 민주당 공약으로 너무 부족하다. 광장의 목소리를 담는 공약을 발표해라.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에 이야기할 부분인 건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됐었냐면, 어떤 민주당의 한 참석자가 이번 대선이 평소 선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른데? 성평등 공약이 부족해도 좀 이해해달라고 얘기했다가 분위기가 완전 싸늘해졌대요.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의원이 사과했대, 결국. 사과했대요? 그리고 이제 이수진. 누구야?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 사실 적시에 명예훼손. 내가 그 얘기했잖아. 빨리 없애주세요, 좀. 그리고 이수진 여성 본부장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본부장이 이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걸 다 담기는 이번에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기대를 저버리진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여성 본부장이니까 앞으로 분기별로 이제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네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비공개 간담회였다. 비공개인데 다 공개가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여성단체들은 부글부글 끓었을 거고, 기자들은 알았을 거고. 막 얘기를 하셨구나. 그쵸. 그래서 22일 여성신문에서 먼저 단독을 내고, 그 다음날 이제 한겨레가 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은 이번에도 나중에라고 얘기했다. 그죠.
라고 거고 그쵸. 세 번째 그 말을 수습한 것도 여성 의원이었다. 이수진 의원이었다. 맞아. 늘 수습하는 건 여성이다. 여성이 먼저 나서서 네. 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성 단체들이 민주당만 간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을 갔습니다. 거기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렸다. 아 그랬어? 아 그 팀은 안 만났나요 그러면? 국힘은 안 만나고 안 두 당을 만났어요? 만났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가서 쓴소리하고 이제 민주노동당 가서는 감사하고. 근데 민주노동당이 사실은 뭐 저 토론회 잠깐씩 짤로 봤지만 네. 그럴만해요. 감사하다고 할 만해. 그쵸. 그 표 있잖아요. 저희 나간 거. 다 동그라미야. 오. 그치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어쨌든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당 이름이 뭐였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 헷갈려요. 네, 지금. 아, 이거를 신현대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아 그래요? 과거의 민주노동당과 다르다. 빨녹노 노녹빨.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고. 옛날에 참 민주노동당 얘기하면 되게 지겨웠었는데 저는.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힙한 거 아니어서 제발 그만 민주노동당이? 좀 귀에서 피가 너무 좋았다고 막 얘기를 많이 추억을 하시니까. 어쨌든 그래서 고마운 게 뭐 이게 고마운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고 하락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홍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SNS에 젊은 층의 매력을 느낄 포인트가 별로 없고 특히 탄핵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2030 여성 유권자나 인권, 차별, 기후, 불평등 문제 등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맞아요. 네. 매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 등은 되게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몸조심한다고 해서 추가로 지지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건 아닌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표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좋은 전략인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요. 맞아요. 그리고 점점 비슷한 분석이 또 있었는데 김희원이라고 한국일보 그 뉴스 스탠다드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제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과 계속 얘기했잖아요. 소통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이 가장 먼저 손 잡았어야 할 이들은 광장의 주역이었던 2030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맞아. 또 했죠. 맞아. 그래서 그죠. 뭐 사실 지난 선거 얘기도 PD님 하셨는데 지난 선거 때 뭐 여성들의 표 때문에 거의 쫓아갔다가 그렇죠. 뭐 저희가 지금도 얘기하지만 하루 이틀만 더 했으면 쫓아갔을 거다 뭐 그런 얘기. 이재명 후보가 이겼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너무 늦게 손을 잡았다 이런 판단을 또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도 참 김 빠지게 하는 그렇죠. 우리 여성들뿐만 아니라 뭔가 더 진보적인 의제들을 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의 김을 자꾸 빠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선거가. 아까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는데 민주노동당 선거 유세에는 동덕여대 학생들, 재학생들에서부터 이제 장애인 그리고 뭐 성소수자 이런 분들이 계속 와요. 와서 발언도 하고 지지 그것도 하고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네, 거의 없고 그 뭐지? 이번에 이제 원래는 그 대선 때 되면은 어디가 뭐 몇 명 뭐 지지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본 게 여성 무슨 회원 500명 지지했다, 이재명 지지했다 이런 거 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광장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조금 뭔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기간 동안 이 당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메시지는 지키자 이거
요거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우리 될 것 같으니까 이거밖에 없고 난 중도 보수다. 점점 새로운 게 없고 아니 차라리 중도 보수면은 더 그렇게 가든지 그냥 더 그렇게 가든지 저는 뭐 중도 보수에도 사실 되게 여러 가지 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도 보수라고 여성 정책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 여기도 왜 없는 거야? 그 정도 있는 거지. 중도 보수는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되게 한정 뭐 여성 경제와 관련된 이렇게.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성 정책도 뭔가 뭐랄까 되게 고민 없는 그런 정책뿐이어서 네, 괜히 뭐 여기서 열받을 건 아니고 그냥 네, 네, 좀 아쉽다. 네. 민주노동당은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고 민주노동당이? 민주노동당이요? 더불어민주당. 민주가 문제네. 민주가 왜 문제야?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뒤늦게 이제 압도적 승리라는 말 안 쓰잖아요. 네, 그러고 있고 그 이재명 후보가 머리색을 바꿨대요. 왜? 뭔가 좀 그때는 흰색으로? 약간 중도 보수 쪽 그런 거 했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약간 밝은 색의 좀 그런 이미지, 부드러운 이미지였는데 다시 검정색으로 바꿨다고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춤추는 거 지금 금지시켰잖아. 댄스 하는 거. 오늘 되게 많이 정청래 의원 춤추는 거 떠다니던데.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아닐 거예요. 오늘 네. 봤어. 어제 금지령 내렸어요. 어제 금지령이었어요? 그리고 법원 개혁안 철회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좀 감동이 없다, 진짜. 김 팍팍 빠지는 갈수록. 예. 이래서 6월 3일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 미래는 바뀔 것 같지 않네요. 네, 네, 국민의힘 예, 김문수 후보 2번 기호 2번이고요.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저희가 그 지난주 방송 안 한 사이에 배우자 토론 이걸 제안해서 좀 논란이 됐죠.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다.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 정치에서 영부인이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 이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제안을 했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웃기죠? 근데 검증을 해.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고 영부인 따로 뽑을 수 있는 건가요? 영부인만 따로 뽑을 수 있나? 그러면 되게 이상해서 아니 검증을 한다며. 검증을 하면 우리도 그 영부인 선택을 해야 되잖아. 검증하고 선수 안 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냥 갑자기 갑자기 그런 생각. 네 맞아요. 우리 김용태 씨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그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엄마를 부르든가 여자친구 불러라 이런 얘기 있었어. 그 엄마가 요새 전에 올라갔듯이 이번에도 오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하는 거지 진짜? 되게 신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검증을 한다. 그쵸.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재밌는 생각입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김혜경을 공격할 포인트다라고 생각한 거죠. 당연히 100%. 이 법인카드 유용 이거 20까지 어쨌든 입제가 나왔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 배우자 검증하자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요? 네. 김건희요. 오빠! 김건희가 떠오르잖아.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생각했다고. 그렇지. 당연히 뭐 지금 후보자가 아니지만 배우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 역대급. 그쵸.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이 이게 논란이 계속 이렇게 많고 김건희는 어쩌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 일정을 다 취소하고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요? 뭐라고 했지? 기자를 열어서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국민이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어요. 되게 재밌는 모임이네.
그렇게 됐다. 근데 이제 그래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 찬성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다. 아 그럼 검찰이 아니라고 했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 아니고. 특검 아니고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그거는. 네, 그런 식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뭐 어린 놈이 뭐 이랬던 그쵸.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 맞아요. 어떤 오딩이었죠? 정확한 오딩은 저도 기억나지 않는데 내 앞에 있었으면은 혼났다. 혼났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나이 어리다고 그렇게 무시와 차별과 그런 걸 받아오면서 거기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맞아요, 맞아요. 단일화 이야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왔군요. 단일화 한다고 해서 예, 섞였습니다. 예, 어쨌든 김용태 그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나 보네요. 그런가 보다 이런 거. 근데 내 생각 진짜 맞지 않아? 아니 검증을 해 영부인 그러면 다른 사람 뽑을 수 있는 거냐고. 내가 김문수를 뽑고 영부인은 김혜경을 뽑을 수 있는 거냐고요. 진짜 이거 빨리 김용태 씨한테 물어봐야겠네. 검증만 하자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설날형 여사 입이나 좀 단속게 하라고 맞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남의 그 배우자 이거 말고 자기 당 후보. 그러니까요. 자기 당 후보를 챙겨야 한다. 설난영 후보가 또 후보가 아니야. 후보 아니야. 이거 말 헷갈리잖아. 여사. 검증한다고 하니까 내가 후보인 줄 알잖아 지금. 네. 설난영 선생님, 여사님께서 이제 또 막말을 또 하셨어요. 하나 또 그쵸. 있었죠. 많이 했죠. 네, 많이 했군요.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슈가 된 거. 네, SNL 코리아 거기 그 SNL 가가지고 그 코너에서 이제 김혜경 그 여사를 이제 타겟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거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법카로 3억은 김혜경 여사와 그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 중 내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김혜경을 지목하면서 법인카드는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냐.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물품을 구입하는 건 나쁠 것 같다. 그래서 김혜경을 지목. 김건희보다 더 나쁘다. 김건희보다 더 나쁘다. 아니 뭐 그것도 나쁜 거긴 한데 네. 김건희보다 나쁘다. 네. 그래요. 명품백 받고 온갖 비리와 뭐 그런 거에 이제 지금 막 국가 공사를 지금 막 국정 운반하고 쥐락펴락하고 지금 부인 제로였던 사람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장난 아니네요. 참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노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못생겼다 이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죠.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자기 못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근데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남편인 그 김문수는 예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문수 예쁘다고 했다고? 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결혼했겠지.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기준도 있을 건데 이제 있을 건데 어쨌든 뭐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생겼다, 안 못생겼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거 왜 내가 알아야 돼? 못생겼는지 안 못생겼는지 내가 왜 알아야 돼? 자신의 기준을. 근데 이거는 진짜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 되게 기괴한 느낌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설난영 그
여사도 뭐 과거에 같이 노조 활동을 하면서 뭐 만났다 하고 뭐 그쵸. 그리고 노조 위원장이셨던데 본인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이렇게 과거를 부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어차피 변절하고 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한 노조는 되게 착한 노조, 올바른 노조였고 지금 하고 있는 뭐 민주노총 같은 노조들은 나쁜 노조다. 근데 이러면서 그거는 이제 갈라치기. 갈라치기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민주당, 그러니까 노무현 시절이 민주당 좋았는데 문재인 때부터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몇 살이었을까요, 이준석 씨? 갑자기 나이를 또 들이밀고 싶어지네요. 뭐 그런. 그래서 뭐 요새 노무현을 노무현을 잇는 뭐가 될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계승하겠다고 이러면서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노무현 팔이 하는 건데 청선 의원이 단호하게 끊었죠. 사과하라고. 사과라고. 막 울려고 되게 노력하는 영상도 봤는데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있어요? 몰랐어요. 이준석 저는 영상은 안 봐요. 하러 가. 전 영상밖에 안 보니까 그거 쇼츠밖에 안 보니까. 나는 그거 기사만 막 봐. 조문하러 가면서 막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해서 눈물을 찌른 거 아니에요? 집을 짜려고 하는 그 찌르진 영상. 않았어요? 찌르진 않았어. 근데 그걸 누가 찍었지 또. 그래가지고. 역시 이 차이구나. 난 쇼츠밖에 안 보니까. 저는 텍스트만 봅니다. 텍스트만 본다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배우자 토론 이거를 단순히 넘어갈 거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페미오타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봤는데 이제 아까 제가 장난으로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어쩔 거냐라고 했을 때 엄마 내보내거나 아니면 여자친구 내보내면 되지라는 이야기가 이제 웃음거리로 이야기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김용태 위원장이 배우자 토론을 꺼낸 거 그 배경에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단 결혼을 그 말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정치를 해. 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 뭘 알고 정책을 내. 이런 거랑 다 같은 맥락에 놓여있는 그런 거라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하신 거에 더하면 한덕수 총리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애가 없는 게 플러스처럼 느껴졌어요. 김용태도 싱글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애가 없는 거에 대한 그런 그죠. 정치인을 그러네요. 바라보는 차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애가 없으니까 자기는 더 자유롭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 것이 없다. 그쵸.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하고 그게 먹힌 거죠. 국힘도 그거를 이제 포인트 삼아서 홍보했던 거고.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인지. 윤석열도 애가 없는 게 플러스였다고 또 그랬었나요? 거긴 살짝 애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논란이 한 번 있긴 했어요. 네. 본인이 마이너스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런 애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근데 약간 민주당이 공격했다가 역공격당했죠. 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지라고 이제 여성단체로부터. 맞아. 그럼 어쨌든 우리가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계속 재현하고 있는 뭔가 정치인의 모습은 정상가족. 그렇죠. 뭐 자식들이 있고 뭐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이 지금까지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선거 유사할 때도 그 배우자가 이준석이 어머니가 올라간 게 되게 생경하게 우리가 느꼈던 것도 맞아요. 있지만 과거를 생각해보면 꼭 딸, 아니면 배우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외모로 이렇게 유권자들이 막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고. 맞아. 그렇죠. 옛날에 유승민 의원 딸도 엄청 그런 식으로 많이. 연예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 같은 케이스가 등장한 게 되게
약간 새로운 거긴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이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그냥. 근데 김용태 위원장이 한 말 중에 하나 고민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용태가 뭐라고 얘기한 것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다. 영부인에 대한 우리나라가 검증할 수 있는.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일하게 이 부분은 우리가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권기면영 선생님이 칼럼 하나 쓰신 거 있었거든요. 여성신문에 그 권기면영이 애써니 정치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2022년 칠레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브리엘 보리치 이 동거인이 그 영부인이라는 제도적 역할을 완전히 폐지하는 걸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류학자이면서 페미니스트 활동가였는데 출마와 당선 과정에서 정치적 동지로서의 지원을 아끼진 않았지만 영부인으로서 제도적 역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영부인이 해왔던 재단 혹은 박물관, 보육시설, 여성개발 조직 등 임무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부 부처로 이관하고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민현 선생님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 기회에 김건희 여사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 기회에 영부인이라는 제도적 역할이 영구적 폐지로 나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죠. 맞아요. 이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김용태가 바라보는 시각과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스트가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거를 사실은 아까 제가 농담으로 막 계속 그랬지만 이게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출직이 아닌데 이렇게 어쨌든 누구의 맞아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큰 그에게 어떤 권한과 공적. 뭐 의무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너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저도 그 기사를 봤었는데 이렇게도 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되게 좋다. 앞으로 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누구의 가족이어서 뭘 해야 되는 제발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1인 가구들도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저도 1인 가구인데 아니 만약에 순택님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 나가 상상 근데 선거운동을 해야 돼 근데 가족만 할 수 있어 그쵸. 그러면은 우리 고양이들이 나와서 고양이 못 나가. 고양이 애월도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 고양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아지는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고양이는 안 돼. 그러게 그런 것들이 좀 없네요. 그렇죠 부당하다 아니면 친구들이 친구들이 해줄 수 있잖아요 등록을 해가지고 그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어떡해? 거기까지 가면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동료 직장 동료 뭐 이런 거 지인 옆집 아저씨 뭐 이런 거 네 어쨌든 황PD님이 친구가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전 친구가 많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는 친구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네. 그러면 늘 사람이 있다. 황PD님 친구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못 나가시네. 친구가 있어야 되고 친구는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시려면 네 여기까지. 너무 흥분했는데 잠깐 쉬고 우리 개혁신당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개혁신당 여긴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이야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 보시죠. 그 한입병 네. 유명하신 분이죠.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이분이 룸사롱 반론을 하셔가지고 네, 리스크가 컸다. 맞아요. 되게 제대로 또 한 네. 방을 또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댓글인가? 누가 물어본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가 과거 성적 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왔어요. 기사가 따르게 직위원과 더 많이 엮였는데 이 질문으로 시작된 거다. 이 질문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직위원하사 의혹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 나이 또래면 룸사롱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본다.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간 분들이 있겠지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인연으로 룸사롱 한두 번 다 가게 된다. 저 역시 룸사롱 갔고 성직자 빼고 대한민국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어떻게든 다 가본다.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네, 61년생이세요. 6년생이세요. 근데 이 발언 때문에 또 제 주변의 남성들도 많이 분노를 뭐라고 했어요? 주변 반응? 아니 다 가는 거 아니다. 안 가는 사람도 많다. 왜 이걸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본인의 경험을 되게 일반화시키시면서 남성들을 다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마 안 그러신 분들도 훨씬 많죠. 훨씬 많을 것이고 점점 이게 일반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정치를 하고 이분은 지금 피디님 긁혔어. 긁혔어? 긁혔어. 아 이거 긁혔어? 형편이 안 형편이 안 돼서 돼. 이거예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간 게 아닌데 이 자식이 이러면서 긁혔어요 지금? 아니잖아. 아니 이분들 친구가 없으신 거 아니야? 친구 많은 거 친구 많대? 친구 많죠. 저 이분이 나오는 같이 가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이분이 나오는 종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지금도 나와요? 자주 나오세요. 그래요? 저는 자주 봅니다. 2014년 이후 퇴출된 거 아니었어요? 이분 방송에서? 요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동치미 이런데 그 나오고 옛날에 있어요. 나왔던 거 아니야? 지금도 나와요? 나오고 있고. 동치미인데 얼마 전에 봤는데. 영상은 별로 안 봐. 아니 거의 안 봐. 이 양반 영상을 아예 보질 않네. 이 양반 동치미 요새 동치미 얼마나 같은 거 안 봤는데. 봅니다. 극혐이에요 그런 거. 동치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봐줘야죠. 동치미 열심히 얼마나 하는데. 웃긴데 보고 있으면 참. 요새 뭐 예능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세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뭐 글이라도 한번 남길까? 이런 사람이 나오면 되겠냐 이러면서 참. 근데 이게 특이하시네요. 되게 뭔가 이 사람이 그냥 개인이면은 그런 발언 뭐 하는 게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근데 개인연도 하면 안 돼. 뭐? 공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공인? 이 사람 공인이에요? TV에 나오니까 공인. 유명인. 유명인. 전 좀 궁금한 편이어서. 유명인. 공인은 아니다. 하지만 유명인이다. 주의해야 네.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분이 지금 개혁신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선거위원 대책위원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혁신당에 이제 계속 질문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 유튜브라 드릴 말씀이 많지 않지만 개혁신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개인 아니지? 어떻게 공식 입장이 아니지?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니 사퇴시켰어야지. 사퇴를 하고 말하면 사퇴시켰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냥 공식 입장 아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정확히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런데 참 그러네요. 네. 근데 이분이 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한 번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언은. 맞아요. 늘 이분도 말실수, 어쨌든 기본인 표현에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너무 표현을 자주 많이 하셔가지고 논란되는 거를. 근데 그 전에 그래서 이분이 그 과거에 그 여성비하 발언이나 독재 찬양 발언으로 퇴출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2014년도 사건이 그거였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는 국방의 이불을 지지 않으니까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분의 3만 어떻게 해? 근데 그거 있어. 예외 조항이 있어. 단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둔다. 진짜. 그렇구나.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되게 특이한 생각을 그쵸. 많이 그리고 하시는구나. 본인 자녀는 투표권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가 안 찬 게 아니래. 그러니까 20살 넘었는데, 국민이 그 4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자기가? 진짜? 네.
본인이 한 얘기야. 그리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자녀들 잘 따르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반발을 좀 했는데 지금 설득시켜서 안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어. 와, 이분 되게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는 그냥 동치미에서만 봐가지고. 그래서 그때 퇴출됐던 거예요, 방송에서. 그렇구나. 걔는 퇴출된 게 아니라, 와. 그날 방송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퇴출된 거였고, 이분이 공직으로 언제 복귀하려고 했냐,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1년, 그러니까 그 대선 때였어요. 언제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그때, 한민병 이 사람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가 이제 그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가지고 임명을 철회했었어요. 그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 국힘에서 버린 카드를 개혁신당이 다시 홀라당 가져다 쓰는 맞아요. 네, 그런 정당이다 개혁신당이 지금. 그러네요. 네, 참 그러네요. 네, 어떻게 데리고 온 것이 스스로 왔는지. 유명인이라서 그냥 받은 건가?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아버지 친구인가 뭐야? 모르겠어. 어쨌든 여성 차별, 여성 혐오에 대한 코드가 맞아서 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러네요. 좀 약간 예상하지 못한 발언들의 여파로 이제 아무튼 크게 비판을 받으셨죠. 네, 받으셨죠. 네. 좀 문제라는 걸 아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현재까지 계속 직은 있는 거죠. 네, 유지하고 선대위원장?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후보한테 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요즘에 TV 토론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글라치기. 요즘에는 중국 혐오에 대해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친중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계속 또 이제 그것까지 가셔왔는데 한미병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이 경우 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시스템은 잘 돌아간다. 그러면서 웬만한 민주주의보단 낫다고 생각한다고 과거에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네. 꼭 찾아보시고 코드가 다르다 이분. 네,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네. 중국에 대해서는 코드가 다르다. 아니 어쨌든 네. 어질어질하네요 진짜. 선거판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안 보고 있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기현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또 굳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더 요즘 뭐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그 정도 수준 노무현 이해찬 그 수준으로라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심하게 많이 들고요. 네, 뭔가 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맞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때 권영길 후보 팁 토론하는 거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회찬 후보도 토론하는 거 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토론하는 것들을 봤었는데 와 이번에는 너무 격이 떨어져가지고 진짜 가장 역대급으로 심각한 그런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한미병 씨는 무소속이네요. 무소속인데 개혁신당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선대위원장 할 수 있어요, 네. 원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되게 너그럽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그 유튜브에 올리면서 30년 전으로 회귀했다 대선판이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쵸. 지금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저희 뭐 TV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주제들을 좀 꼽아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차별금지법 발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물론 범죄 전과자까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조두순이 초등학교 수의를 한다고 해도 막으면 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준석 후보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기본권이 제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숟가락 얹기 이런 걸 좀 했던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저게 되게 화제가 됐죠. 화제가 됐고 전형적인 되게 극단적인 어떤 뭐랄까요 블러핑. 그리고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팩트처럼 하는 저런 걸 팩트 체크를 이제 토론에서 해주면 좋은데 그쵸. 그런 거 아니다. 이미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는 이미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있다. 그쵸.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아동 청소년이 성보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데 헷갈리는 거지 사람들이. 그쵸. 누구야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발언 기회가 없고 사회자는 그냥 넘어가고 룰은 그대로 진행되고 하니까 뭔가 이거는 맞아. 팩트를 체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거나 그럴 기회가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악의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거 팩트 체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최근에 빠띠에서 지금 팩트 체크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해드릴게요. 읽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만으로 성폭력 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취업은 가능하다라는 게 팩트고, 그리고 초등학교 수위,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초등학교 수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학교 보안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국가공무원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네, 등의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없다.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요거 아실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강의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런 걸 이제 다 이력을 또 조사하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맞아요.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도 바로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김문수 후보는 모르는 것에 대해 좀 배워라 라고 좀 일말했고요.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이 예외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이제 공무원 징계 등에 대한 다른 법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이익 이런 것 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차별금지 하지 말라는 거는 실효된 전과에 대한 부분인 거고, 맞아요.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그거 당연 적용되는 맞아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혜영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전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법안을 발의했던 분인 거잖아요. 이분도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다는 거다.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을 좀 토로한 바 있습니다. 네. 조두순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20년을 만약 조두순을 예로 들자면 20년을 제한이 된다. 뭐 이런 현재 법상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모든 것을 상위에서 존재하는 법이라기보다는 다른 법과의 그런 접합 지점이 있고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지 헌법이기 때문에 그냥 차별금지법이 막 최고법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른 법과 관계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어. 만약에 조두순이 20년 동안 취업을 못했어. 뭐 요런
이걸 다 받고 난 이후에 그걸 차별을 제한하자는 거지. 근데 그 경우라도 어쨌든 저는 맞아요. 학교에서 볼 때 이 사람 성범죄 있었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응. 그런 일반적인 그냥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뭔가 뭉개버리는 뭔가 극단적인 얘기를 꼭 끌고 들어와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굳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쵸. 아직 무릅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맞아요. 뭐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확히 알면 사실은 그렇게 반대할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막 이번에 권영국 후보도 그런 얘기 하셨던데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법이다. 이거를 조문화시켰다는 건 어쨌든 어떤 정신, 우리가 누구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어떤 특정한 이유로? 근데 그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범죄자도 차별하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법이고, 지금 국민의 80% 이상이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법인데, 이 특정 소수의 분들, 20% 이하의 분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정치권과 일부 교회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일부 교회인 것 같아요. 정말 일부예요? 정말 일부 교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맞아요. 권력화된.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교인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80몇 %가 찬성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죠. 제 주변에 있는 기독교 인들도 찬성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왜곡돼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넘어가시죠. 또 그 다음 이슈 얘기를 해볼까요? 다음 건 더 한숨이 나오는. 다음 건 뭐죠? 네, 그 군 가산점제 얘기고요. 또 네, TV 토론에서 이거는 뭔가 짧게 넘어가도 될 것 네.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명해가지고 군 가산제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위헌 판결 난 거 아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어쨌든 그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뭐 임금이나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다. 자기는 그래서 근데 남성 청년들에 대한 대가, 보호 이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군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를 도입한다. 이거는 여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이거 어떻게 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를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지난번에 호봉제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저희도 남성 그 군복무 하신 분들이 그럼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호봉제로 호봉제 하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본인은 여성한테 차별하지 않는 걸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가산제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 완전 포인트를 잘못 짚으신 것 같아요. 그게 호봉제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피해를 주지 않는 왜 피해를 주지 않는가? 차별인데 명확하게. 피해란 무엇인가? 아니 생각해봐. 내가 공무원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군필자는 같이 들어간 사람은 나보다 호봉이 두 개가 많아. 근데 퇴직을 동시에 했어.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호봉에 따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임금에서부터 뭔가 승진에서부터 뭔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왜 차별이 아니야? 근데 공무원 호봉 하나 올라가기 되게 힘들지 않나요?
모르나요? 다 모르는 제가 사람들이구나. 잘 몰라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제. 그러니까 호봉 그때도 얘기했지만 민간기업에서 많이 있어요. 그 미디어지에서도 그 호봉 군필자에 대해서 호봉을 2개 올려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무원 사회로 의무화하겠다는 게 여성들한테 피해주지 않는 거니까 이런 거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근데 공무원 시험이 특히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차이가 되게 적은, 그리고 여성들이나 시험을 많이 보는 이유가 사실은 취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쵸. 여성들이 일반적인 취업 시장에서 되게 어렵고, 그래서 여성들이 뭐 시험에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 38 여성대 그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 남성이 뽑힐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여성들이 몰리는 이유가 맞아요. 있는 거다라고 그때도 이제 그런 짧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남성한테 더 준다. 호봉을 더 준다. 되게 좀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일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평등함이란 무엇인가. 이준석 후보 그 얘기했었잖아요. 과거에 그 공무원 뽑을 때 군필자만 그걸 위무화해가지고 뽑는 거 얘기한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공무원들이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게요. 안 들고 일어나겠죠. 아 제발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병역으로 해결하세요. 딴 데로 이렇게 자꾸 뭐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그걸 차라리 그걸로 가던가.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아니면 군대 내에서의 어떤 보상들을, 지금 사실은 뭐 보상들 같은 거를 계속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거나 뭔가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직업 구조나 어떤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까지 확대해서 봤을 때 그게 전체 그림에서 차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군가선점제는 99년도인가요? 95년도에 위헌 판결이 난 30년 전에 건가요? 어쨌든. 우리 계속 3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또 계속 하게 되네요. 내가 하면 다를 거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지금 내가 하면 다를 거다. 어떻게 김은수. 다르지? 어떻게 다르다고 하시나요?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하면 다를 거다라고만 얘기했고. 그렇구나. 네.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을. 좀 구체적인 안으로. 구체적일 수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군가선점제 얘기는 그러면 또 저희가 저번에도 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그 전장현이랑 동덕여대 투쟁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가 그 전장현이나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이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정치권이 책임을 면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법치서가 바로 서겠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권영국 후보한테 넘어갔고, 권영국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전장현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이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상황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게 사회 통합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권영 후보가 본인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SNS에 이제 비슷한 말을 올렸는데,
이준석 후보 같은 정치인들은 이 사건, 그러니까 동덕여대나 이런 사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부각시킨다. 학생들의 시위는 폭력으로 규정해 부풀려 얘기하고 대학이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과 학생들이 당한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은 침묵한다. 이렇게 문제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동덕여대와 전장현 시위, 뭐 전장현 그 시위라고 해야 될지 저는 늘 시위는 의문이에요. 맞아. 근데 그냥 지하철 타는 거거든요. 사실 내용은 그죠. 휠체어가 지하철 타는 것뿐이에요. 근데 좀 늦어지는 거야. 그게 왜 시위인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그거 없었으면 이준석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을지 지금. 다른 혐오. 또 다른 혐오. 따도 다른 갈라치기. 또 다른 혐오를 또 얘기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에 혐오할 건 너무 많아가지고. 이주민 혐오 뭐 그쵸. 할 건 많구나. 난민 혐오 이런 거. 네, 그죠. 어쨌든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 왜 전장현 시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왜 출근 시간에 나와서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왜 출근 시간에 나돌아다니냐 이거야 지금. 그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1분이라도 늦으면 다 니들 탓이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자본주의가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다 노예처럼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맡고 있다. 이런 논리. 네. 항상 좀 경악하게 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책을 내면 됩니다. 그죠. 차별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해결해야 문제에 되는데. 대해서 이렇게 뭔가 혐오하고 갈라치기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러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정책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건 하지 않고 맞아요. 공격만 하는 거죠.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후보한테 그 다른 후보들이 많이 물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가 생각하는 대안은 뭡니까? 라는 얘기를 좀 없죠.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대안은 없고 정책도 없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본인이 표를 얻기 위한 그런 발언들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이 발언으로 어떤 표가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만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혐오, 그러니까 20대, 30대 남성들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산당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혐오하고 그러고 하니까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펨코나 이런 데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여성 혐오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좀 그런 이게 진짜 표가 될까라는 생각이 좀 요즘은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물론 20, 30대 남성들한테 그게 소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표로 옮겨오는 게 얼마나 될지 좀 봐야겠다 이번에. 좀 우리가 다 수치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황 PD님은 계속 그날 투표 안 하러 갈 거다 막 이러고 계시거든요. 진짜 귀찮아서 안 나갈 거다 막 이러고 계신데, 진짜 그게 정말 자신의 정치화, 그걸로 자신들의 정치를 만들 수 있을지 좀 보고 싶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치를 하려고 그런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건데. 어떤 얼마나 하려고 그걸.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이게 제 촬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방금 나간지 모르겠는데 10% 이하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이제 장난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진심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10% 넘어가면 안 된다.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넘어가게 둬서도 안 된다. 저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10% 이렇게 언저리에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 투표를 하면 떨어질 거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여론조사로 잡히는 거고 실제 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을 뽑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보다는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지만 그래도 7%는 받을 거라고 7%에서 8% 정도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너무 위험하다. 해롭다 한국 사회에. 그죠, 맞아요. 예. 좀, 네, 진짜 저는 10% 될까? 과연? 어떻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더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좋은 걸 하는 게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갈라치기를 하고, 누구를 혐오하고, 그런 게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 500명. 500명 제가 좀 계획을 짜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눈 거죠? 이 네. 정도 오늘. 가장 길게 했을걸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있나요? 저희? 70분 하지 않았어요? 네, 76분 했다고 하고, 되게 했네요. 네. 그만큼 할 말이 많은 대선입니다. 저는 사실은 토론회를 보지 않았음에도, 잘려봤음에도, 이렇게 또 많은 얘기들이 되고 있고, 오늘 또 지금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지금 또 토론이 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8시부터 10시까지. 네. 그래서 지금 또 오늘 또 어떤 오늘 정치 영역. 정치 영역이군요. 네. 연금개혁, 정치개혁. 네. 이런. 연금개혁 지난번 했는데. 어쨌든 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곧 이제 저희가 다음 방송하는 날이죠. 네. 그때 다음 주 어떻게? 그 끝나고 얘기하시고요. 네. 다음 주 어떻게 할지. 그냥 어쨌든 네. 대선 뭔가와 함께 와야겠죠. 네.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좀 마쳐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야 되는데 까먹지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알림 설정. 맞나요? 좋아요, 댓글, 알림 구독, 알림 알림 설정. 네. 해주시고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그 전에다 이거 전장현 티입니다. 그래요? 네. 보여주세요. 전장현 티입니다. 그러군요. 네.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나요? 네. 이거 지난해 건가? 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랑하시는 건가요? 그냥 난 뭐 팔고 있는 줄. 올해도 했는데 올해 못 갔어요. 장애인 서울 장애인 장애인 영화제 하고 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장애인 영화제에서 또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네. 예,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